내가 즐겁긴데 너무 열심히하고 아 진짜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종합으로 못 갈 것 같아. 너네 학교에서 지금 얼마나 나왔어? 모르게? 우리 어제 준다고 니네 왜 이렇게 다 빨라? 굉장히 너무 진짜 괴물이야. 쌤이 누구야? 황치현 쌤. 이름 나와? 우리 11만 안 됐어. 근데 그 쌤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닌가? 없어? 오늘 쓰다가 잘못 쓰지. 에이씨. 혼자 말하지. 너 미술이야? 너 음악이야? 아니 미술. 생각 와야 돼. 그래? 아 맞다. 미술. 근데 생기부 많아. 시리얼 우리. 오늘 봐. 나 진짜 생기부 한 개 없는 것 같아. 아니, 예전에 그 시즌 한다고 써. 모르는 거 아니야? 쌤이 뭐냐, 그 수능 뭐야? 공부할 때 공주했던 거잖아. 그래. 이거 삐로 쌤이 좋다. 진짜 너 학교 얼마나 남아? 몰라. 이거랑 밥 입고. 아하. 진짜 개웃긴다. 아니 학급비 지금 10월 얼마 남았거든. 이게 미션이야? 7대. 어? 아 너네 그거? 우리 때였잖아. 나 10만원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거 그 12월 때 쓰려고. 진짜 재미없어. 아이고. 어? 밥 먹는다 들어간다? 누나 먹을 게 없는 거 줘. 아, 혼자 먹고 있네. 다 먹었어요. 아 진짜 딱 지자리에 이거 지금 지원자 먹는 거 봐. 아 같이 먹어야겠네. 이거 대리한테 보이잖아. 같이요? 자,
다음 거부터 31번 5번 질문. 아니 이놈의 분필은 왜 이렇게 부러지는 거야 진짜. 아 이번에 잘못 주문한 거 같은데. 지금 분실로 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다 분실러진 건데. 아이 정말. 자 봅시다. 31번. 첫 문장. The tendency 경향인데 의미상조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지? 얘가 뭐뭐 하는 경향 이렇게 쓰면 돼. 자, 한 구매자가 to lead to another one 또 다른 구매로 이어지는 경향이 has a name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디드로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결국 디드로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한 구매가 또 다른 구매로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연쇄적 구매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 이 전문 용어잖아요. 디드로 효과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전문 용어 같은 게 나올 때 요약으로 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디드로 효과란 이렇게 되는 거야. is referred to 뭐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is referred to as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라고 일컬어진다. 뭐뭐라고 말해진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정의를 말할 때 제일 흔하게 쓰는 말은 mean이잖아요. 근데 이건 안 써요 잘. be referred to as 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뭐 영작을 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내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디드로 효과라고 하는데 이 디드로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연쇄 구매거든요. 연쇄 구매. 디드로 효과는 말한대요. 대절이라고 obtaining a new possession 새로운 소유물을 얻는 게 often creates 종종 만들어낸데 a spiral of consumption 종종 소비의 소용돌이를 만든대요. 어떤 소용돌이냐? That leads to additional purchases. 똑같은 말 또 한 거죠. 추가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소비의 소용돌이를 만든다라고 한답니다. 위에서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소유물을 사면은 그로 인해서 또 이제 구매가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성들 패션이 전 대표적인 디드로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웃옷을 샀어. 그럼 이거랑 어울리는 뭐 예를 들어 뭐 하의를 사. 그럼 이거랑 또 어울리는 신발을 사. 그럼 이거랑 또 어울리는 가방을 사. 그리고 이거랑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또 해. 이게 다 연쇄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돈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사면 이걸 사고 이걸 사면 이걸 사고 이 구매의 연속 과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디드로 효과라고요. You can spot this pattern everywhere. 너는 이러한 패턴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You buy a dress. 예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예시죠. 예를 들어서 너는 드레스를 삽니다. 그리고 have to get new shoes. 방금 내가 말한 거 나오네요. 그렇죠? 새로운 신발도 얻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earrings to match. 어울리는 귀걸이도 사야겠죠. 그렇죠? 방금 얘기한 거. You buy a toy. 너가 새로운 장난감을 사줍니다. For your child. 너의 아이에게요. And soon find yourself. 그리고 너는 곧 자신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Purchasing all of the accessories that go with it. Go with가 어울리다라는 뜻인데 그것과 어울리는 모든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들내미가 예전에 타요에 꽂힌 적이 있었거든요. 타요 버스 알죠? 처음에는 그냥 그 타요 버스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냥 버스 하나만 딱 사줬어. 파란색. 그러니까 이제 색깔별로 필요한 거예요. 뭐 초록색, 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있더라고. 그걸 사달래. 그래서 이제 사줬어. 그것도. 얼마 안 하거든. 사줬는데 어느 날 이제 얘가 이제 딱 내가 이제 퇴근해서 이제 왔는데 토요일 날 아빠 출동센터 사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뭐 사달라고? 출동센터 사주세요 이러는 거야. 출동센터가 뭐야? 해갖고 찾아봤는데 저기 타요 만화에 이제 뭐 버스나 뭐 이런 애들이 말 그대로 출동하는 그런 이게 있는 거야. 이만한 거야. 이만한 거. 이거를 사달래. 그렇고 그래서 알았어 해갖고 사줬어요. 근데 사줬는데 문제가 뭐냐? 거기까진 좋은데 버스가 4대밖에 없잖아. 근데 그 타요에 또 등장인물이 겁나 많아요. 보신 분들은 알겠죠. 무슨 헬리콥터 같은 애도 있고 무슨 뭐 겁나 큰 버스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없어. 지 만화에서 보는 거 만화에서 딱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은 막 헬리콥터가 출동하고 뭐 큰 버스가 출동하고 해야 되고 소방차 출동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결국에 지금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 그게 재작년인가 그랬거든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에 사줬는데요. 안 갖고 놀아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이상한 뭐 로봇 만화에 꽂혀갖고 올해는요 또 이제 로봇 시즌이 왔거든요. 로봇 만화에 꽂혀갖고 그 로봇 사준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 내가 저기 그 어디야 저기 동묘 쪽에 그 평화시장 근처에 보면은 장난감 거리가 있어요. 장난감 거리. 그러니까 거기가 골목이 쫙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진짜 다 장난감 가게야. 장난감 가게. 얘가 이제 원하는 장난감이 있는데 이게 좀 옛날 만화인가 봐요. 지금 다 이제 유행하는 만화가 아닌가 봐. 그거 산다고 내가 거기까지 갔어요. 동묘까지 갔는데 모든 가게를 진짜 다 돌아갔어요. 와이프한테 너 이쪽 들어가 내가 이쪽 들어갈게 해갖고 이제 나눠져서 지금 이제 그 사장님한테 물어봐. 이거 로봇 있냐고. 없대. 또 나와. 다음 가게가 이거 있냐? 없대. 그렇게 해서 진짜 한 거의 체감상으로 한 80군데 돌아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쿠팡에 검색해봤거든요. 나오더라고. 그래서 쿠팡으로 사줬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 뭐냐? 그거 구한다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무튼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죄송해요. 자 넘어갈게요. As a chain reaction of purchase 딱 나오네요. 여기에서 뭐랍니까? 이것은 구매의 연쇄 반응이랍니다. 됐죠? Many human behaviors follow this cycle. 많은 인간의 행동이 이 사이클을 따른대요. 이 순환을 따른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것 같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뭔가 하나를 사면은 뭔가 그와 어울리는 뭔가를 사기 마련이죠. You also decide. 너는 종종 결정한대요. What to the next. 다음에 뭘 할지를요. Based on. 뭘 기반으로? What you have just finished doing. 너가 방금 막 끝낸 것을 기반으로 다음에 뭘 할지를 종종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건 디드로 효과를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넓혀서 범용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디드로 효과라는 건 구매의 연쇄작용이었잖아. 근데 구매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로 이제 넓혀서 생각해보는 거야. 모든 행위로. 너가 이제 막 끝낸 일이 있어. 그럼 이제 이걸 기반으로 다음엔 이 행동을 해야겠다 하고 결정한다고요. 내가 이거를 구매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마우스를 샀으니까 다음엔 키보드를 사야겠다. 구매 행위에서 결정을 이렇게 연쇄적으로 하는 것처럼 디드로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든 연쇄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나오는 예시는 뭡니까? 구매와는 관련성이 없는 얘기가 나와요. 됐어? 디드로 효과라는 건 원래 구매의 연쇄작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더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뭡니까? 말 그대로 연쇄적 행동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매 얘기가 아닐 거예요, 얘는요. 한번 볼까요? Going to the bathroom. 화장실에 가는 것은 leads to washing. 씻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drying your hands. 너의 손을 말리는 것으로 이어진다고요. 이게 연쇄작용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연쇄적인 행동이죠. 연쇄적 행동. 그리고 그것을 reminds you. 너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백절이에요. You need to put the dirty towels in the laundry. 세탁실에다가 너가 그 더러운 타올을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또 상기시켜주죠. 그래서 너가 add laundry detergent. 세탁 세제를 더한답니다. To the shopping list에다가. And so on. 기타 등등. 됐어요? 이런 식으로 행동이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디드로 효과입니다. 됐어? 그럼 우리가 초반부까지 나왔던, 초중반까지 나왔던 거는 디드로 효과라는 건 구매의 연쇄작용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더 넓은 범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No behavior happens in isolation. 어떠한 행동도 고립되어서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고립되어서 발생하지 않는다. 고립된다는 거는 독립적으로라는 거겠죠. 이 행동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지금 내가 하는 거는요. 그 전에 내가 뭔가가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됐어? 또는 이 행동을 해서 이 행동을 기반으로 또 다음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 행동이 완전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인과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 어떤 행동에 대한 원인이 있고요. 이 행동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독자적인 행동 따위는 없다라는 겁니다. Each action, 각 행동은 becomes a cue, 어떤 신호가 되는데 that triggers the next behavior, 다음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가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이 행동을 했어. 그러면 이 행동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인으로 인해 다음 행동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의 행동이 또 다른 거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인으로 인해 또 다른 결과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맥상 가장 중요한 거는 연속적인, 연쇄적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네요. 디드로 효과를 설명하는 거 있어서. 그리고 그거의 반이어가 되는 게 isolation, 고립되어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independent 같은 거. 됐어요? 이런 거, 독립적인. 이런 단어가 중요하겠죠. 유반이어 관계. 어휘로 내기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됐죠? 아마 이게 지금 31번 지문이었잖아요. 단어 빈칸 문제잖아. 31번이면 여기 내기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솔레이션. 빈칸으로 여기 내기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시험에 실제 모의고사에서 아마 여기가 빈칸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자, 6번 질문 볼게요. 32번. While leaders often face enormous pressures, 리더들이 종종 직면하는 반면에 어디에? 엄청난 압박이에요. 뭐에 대한 압박이냐? To make decisions quickly. 그러니까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하는 반면에 premature decisions. nature라는 게 성숙한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pre가 붙으면 미리, 먼저 이런 뜻이야. 그럼 미리 성숙한 거니까 섣부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섣부른 결정은 are the leading cause. 주된 원인이랍니다. 뭐의? 결정 실패. 자, 첫 문장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리더 얘기 나왔고 결정 얘기 나왔어요. 리더와 결정. 이게 글의 소재거든요. 리더가 빨리 결정을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빨리 결정해야만 다음, 방금 디도로 요구처럼 다음 일을 뭔가 이어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섣불리 결정을 하면은 이게 결국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This is primarily because 이것은 주로 뭐 때문이냐면 리더들이 반응하기 때문이래요. 뭐에? The superficial issue of a decision. superficial 하면은 피상적인 거죠. 피상적이라는 거는 그냥 겉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됐죠? 결정에 피상적인 문제에 반응하기 때문이랍니다. Rather than taking the time, 시간을 들이기보다는요. 어디에다가? To explore the underlying issues. 근원적인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그냥 이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결정 실패에 이어진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겉에 것만 해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됐나요?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 근본을 해결해야 돼. 그럼 이 근본을 해결하는 게 빨리 생각해서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고민을 해보고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그냥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게 되는 거고 결국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Bob Carson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is a good example of a leader. 리더의 좋은 예시래요. 그럼 여기서 잘 파악해보자. 리더의 좋은 예시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리더라는 소리잖아. 말 그대로. 방금 위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거는 좋은 리더의 표본이 아니었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시간을 들이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서. 그러면 이 밥 칼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쪽에 속한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해결한 리더이지 않을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어서 볼까요? Exercising patience라고 나오네. patience, 인내심이라고 합니다. 인내심을 발휘한 리더래요. 얘들아,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건 결국 맥락상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간을 가졌다. 그렇죠? 근원적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시간을 들였다는 게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인내심을 발휘했다. 맥락상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참았다는 거잖아요.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어. 근데 아니야, 좀만 더 참아. 좀만 더 인내심을 발휘하고 더 근원적인 문제를 진짜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들이자. 참자. 이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맥락상. 됐죠? In the face of diverse issues.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인내심을 발휘한 그런 참된 리더의 표본이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데 이게 나와야겠죠. 볼까요?
2001년 초에 경기 downturn 침체기에 Real Precision Manufacturing이라는 곳이 뭐 회사 이름인가 봐요. Faced a 30% drop in revenues. 자, 총 수입에서 30% 하락이 있었답니다. 하락을 직면했대요. So members of the senior leadership team. 자, 그럼 몇몇의 구성원들, 그 고위 그 리더십 팀이니까 뭐 경영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팀이 favored layoffs. layoff가 해고거든요. 해고. 그러니까 해고를 선호했답니다. 그리고 some favored 몇몇 사람은 salary reductions. 임금 삭감을 선호했대요. 됐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잖아. 30%가 지금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잘라버리자. 권고사직 시키자. 아니면은 그냥 월급 좀 깎자. 자르지 말자.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So, while it would have been easy. 쉬웠을 것이랍니다. 이거 가정법이거든요. would have pt 보이죠? 쉬웠을 것이다. 뭐 한다면 투부정사 한다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하는 쪽이 일종의 if절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하는 게 쉬웠을 건데 얘들아 잘 봐봐.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가정법은요. 가정법 과거 무슨 뭐 현재 사실에 반대, 뭐 가정법 과거 완료, 뭐 과거 사실에 반대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필요 없고요. 가정법이 나오면 우리가 머릿속에 뭘 담고 있어야 되냐면 실제로는 안 그랬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법에서는. 가정법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랬을 텐데 실제로는 안 그랬어 라는 말이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 하는 게 쉬웠을 거라고 했잖아. 그럼 실제로는 투부정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걸로 내용 일치해서 문제를 내는 거야. 이해됐지? 자, 다시 한번 볼까? 쉬웠을 거래. 뭐가? To push for a decision. 결정을 push for 밀어붙이는 거야. 또는 call for a vote. 투표를 요청한데 뭐 하기 위해? In order to ease. ease라는 건 완화시키다라는 뜻이죠. 완화시키다. 그 완화시키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또 맨날 많이 나오는 단어 있죠? alleviate. 완화시키다. mitigate. 완화시키다. 이게 다 완화시키다라는 뜻이야. 완화시키다. 자, 뭘 완화시키기 위해서? The tension of the economic pressures. 경제적 압박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경제적 압박이 왔잖아요. 매출 많이 떨어졌으니까. 당장 직원들 줄 돈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 압박감을 덜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 경영진들이 말한 대로 잘라버리거나 월급 삭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결정을 밀어붙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냥 다수결로 합시다 하면은 쉬웠겠죠. 쉬웠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법을 썼으니까. 알겠지? 실제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야. 근데 CEO로서 밥 카슨이 도왔답니다. 팀이 함께 일하도록 도왔고요. Examine all of the issues. 그 모든 문제들을 검토하도록 일단 도왔대요. 일단 우리 해고도 하지 말고 뭐 저기 뭐야 월급 삭감도 하지 말고 일단은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우리 다 같이 검토해보자. 왜 우리가 매출 30%가 떨어졌을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근원적인 문제잖아. 피상적인 문제는 뭐예요? 당장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으니까 애들을 자르거나 월급 깎자. 이게 피상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는 뭐야? 매출이 떨어졌다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매출이 계속 떨어지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자르다가 그러다 회사 부도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게 뭐 다시 원상복구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칼슨은 그걸 생각한 거야.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보겠습니다. The team finally agreed on salary reductions. 자, 그 팀은 마침내 임금 삭감에 동의했대요. 임금 삭감했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진짜 다 안 나온다. 어쩔 수 없다. 직원들 불러다 놓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매출 많이 떨어지고 해갖고요. 정말 죄송한데 임금을 한 3달 동안 좀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금 삭감을 하긴 했는데 knowing that 대절이하를 알면서요.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의 최선에서요. They had thoroughly. thorough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잠깐 한번 보자. 이건 니네가 알고 있는 through죠, through. 이거는 전치사지. 뭐뭐를 통해서. 근데 저기에 뭐가 붙었냐면요. thorough야, thorough. 아이고.
차이점이 뭡니까? 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요. through고요, thorough고요. 됐어? 근데 얘는 형용사로서 철저함이라는 뜻이야. 이런 거 우리 단어 시험 보면 맨날 틀리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얘네가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발음을 하면서 우리가 외워야 돼요. 단어를 외울 때. 모양만 보고 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through는 뭐뭐를 통해, thorough는 철저함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다시 thoroughly야. 그럼 철저하게지. 부사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했대. The implication. implication은 원래 암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암시라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졌다며 30%가 그 수익이 떨어졌다며. 그러면은 왜 수익이 떨어졌는가? 수익을 30% 깎게 한 그 원인, 그 암시하는 거. 그래서 암시라는 표현을 쓴 거야. 원인이라 생각하면 돼요. 문맥상. Both possible decisions.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여기서 버스는 두 개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 있는 그런 결정 모두에 대한 그 암시, 그거를 어쨌든 철저하게 검토를 해봤다는 거. 아, 그럼 여기서의 암시는 그 문제에 대한 암시가 아니었네요. 문제에 대한 암시가 아니라 월급을 깎을래 아니면 잘라버릴래, 요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간 이거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검토했다는 거를 알면서 임금 삭감에 이제 동의를 했다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맨 처음에 말했던 것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긴 난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차이점이 뭐냐? 빨랑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나 천천히 나중에 시간 가지고 결정하는 거나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은데 일단 이 밥 칼슨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최선을 찾으려고 한 거잖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정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한 거랑 그냥 그래 다 월급 깎아 그래 다 잘라버려 이거랑은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냐 아니냐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서 이 글에서 말하는 그러면 진정한 리더의 어떤 뭐랄까 표본? 그러니까 리더상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 어떤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 피상적인 문제만을 보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들이는 이게 바로 뭐다? 진정한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됐어? 그럼 키워드가 지금 내가 대충 말했는데 키워드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이 글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건 단어가 쉽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간을 충분히 들인다는 거죠. 여기서 그 포인트가 내가 여러 가지를 안 쓸게요. 포인트가 딱 두 개예요. 두 개. 어떤 거냐면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요. 근원적이냐 아니면 피상적이냐 근원적 해결이냐 피상적 해결이냐 라는 거. 당연히 근원적 해결이 더 좋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해결 속도예요. 해결 속도. 왜냐면 근원적 해결은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피상적 해결은 빨리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근원적 해결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들이는 게 뭐다? 좋은 리더라고요. 이 글에서 말하는 거. 이에 대한 예시가 마팔슨이었잖아. 설령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설령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라고 해도 되겠고요. 처음에 제시된 어떤 결정, 똑같은 결정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된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 내가 지난번에 우리 그 오답노트 쓴 날이었나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막 논의를 했잖아. 우리 이번 내신 대비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논의를 했어. 근데 그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고 쳐볼게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근데 그거랑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신 대비 진행하는 거랑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결과만 보면 똑같죠. 결과만 보면은 내가 내신 대비하는 게 달라진 게 없다. 이게 결과만 보면 똑같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논의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은
니네 입장에서는 아 선생님이 뭔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였구나 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밀어붙이면은 아니 선생님은 완전 그냥 지멋대로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참된 리더라면은 그런 식으로 좀 어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점이라는 거예요. 교훈점. 그래서 이건 시사하는 바가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요지로서 출제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빈칸으로 내기 좋은데 이미 빈칸으로 나왔었으니까 요약 내기도 좋지 않아요? 키워드들 딱딱딱 나오고 그렇죠? 요약이나 요지 이런 걸로 출제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딱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좀 나름 여유 있게 했는데 6지문 했네요. 말했잖아 금방금방 한다고. 일단 지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서 금방금방 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를 했고 일단은 저기 뭐야 오늘 잠깐만 단어는 다 통과하셨네. 다음 시간부터 또 유의어 추가되니까 또 이제 무지하게 또 페널티자 등장할 것 같은데 그런 불상사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숙제는 어차피 그 이번 주까지는 저기 뭐냐 이렇게 할게요. 숙제를요. 여러분 그 숙제를요 제가 일단 정해는 줄게요. 보내는 주는데 근데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플러스 알파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숙제를 내주는 거에 의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만큼을 해와라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때까지 요만큼은 되어 있어야 된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워크북 파트 2까지는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파트 3가 되있든 파트 4가 되있든 자기 각자의 진도에 맞춰서 하시면 되지만 최소 파트 2까지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을 이제 검사를 할 거니까 그 숙제 부분은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말한 최소값은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여러분께서 숙제한 걸 보니까 대부분 제가 내준 숙제보다 더 플러스 알파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런지 어차피 이번 주말까지 해야 되니까 그냥 미리 하신 거겠죠. 하는 김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일정에 맞춰서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그 데일리 테스트가 아까 저기 뭐야 다 안 된 사람 없었죠? 다 마무리 됐죠? 그러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만 하시고 질문 없으시면 가셔도 됩니다. 촬영 끊을게요.